대구시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공무원의 배우자와 가족까지 2차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인 엠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갓간 문형욱이 징역 3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됩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교명 변경에 나섰습니다. 경주 지역명을 빼고 동국대만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이름을 공모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LH 사태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개발 지역에서도 공무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이 포착됐습니다. 대구시는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공무원의 배우자와 가족까지 2차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3주 동안 전 공무원 15,000여 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 지역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적이 있는 공무원 16명을 찾아냈습니다. 이 가운데 상속과 증여 등 투기와 관계없는 사례와 직접 농사를 지은 사례 등을 제외하니 투기 의혹에 연루된 직원은 4명으로 좁혀졌습니다. 대구시 공무원이 3명, 수성구청 공무원이 1명으로 이들 모두 LH 사업지구인 수성구 연호지구에 땅이나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경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한 나머지 4명은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은 없으나 정보 취득 경위와 정당한 투자 행위 여부가 불명확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공무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2차로 공무원의 배우자와 부모, 자식 등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일일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도저히 제출할 수 없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대책은 저희들이 불응하시는 분들의 가족 관계라든가 소명을 다 받은 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판단하도록. 공직자들의 투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으로도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됩니다. 넓은 도로는 시속 50km, 좁은 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17일부터 도심 지역의 차량 최고속도 제한이 시속 50km 이하로 변경됩니다.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됩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사전 홍보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올해 4월 17일부터 교통량이 많은 도심부의 차량의 최고 속도를 50km와 30km로 하향하는 우리 국가 정책입니다. 안전속도 하향은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생명 살리기 운동의 일환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힘드시겠지만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분석 결과 도심부의 제한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통행시간 차이는 평균 2분,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대 2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시범운영 전후 비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추진되었는데 저희 나라가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부산하고 서울에서 시범 운영 실시한 결과 24.2% 교통사고 사망 감소율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개정된 후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전부터 교통 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주행 속도를 줄이더라도 통행 시간의 차이는 없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시민들의 동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인 엠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갓간 문영욱이 징역 3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8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24살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10년,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포항여성회 등 여성사회단체는 안동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검찰 구형보다 낮게 나왔다며 문영욱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문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교명을 바꾸기로 하고 새로운 명칭 공모에 나섰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대학의 특성과 미래 발전 가능성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경주의 역사, 문화에 한정된 이미지를 벗어난 동국대만의 비전과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름을 공모해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양대와 경희대, 건국대 등도 지방에 있는 제2캠퍼스에서 지역명을 빼고 명칭을 바꾼 바 있습니다. 대구의 관훈 클럽으로 알려진 사단법인 대구경북 언론인회가 최근 제25차 정기총회에서 류수열 전 대구 MBC 국장을 10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류 회장은 지역사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특히 가짜뉴스 근절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영상으로 함께하시죠. 지금부터 한 25년 전인 1996년에 전현직 대구 경북 언론인들로 구성된 게 우리 대구 경북 언론인회입니다. 지금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회원은 한 100명 조금 넘습니다. 전현직 언론이 대부분이긴 하지만은 그 중에는 은퇴하신 교수분들도 계시고 공직자들도 몇 분 계시고 또 활동한 지역도 대구 경북이 주지만은 그 가운데는 서울 등 타지에서 또 활동한 언론인들도 있습니다. 저희 사업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잡지 발간 사업입니다. 팩트체크라는 시사 잡지입니다. 사실 그 대구 경북에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대구 경북에서 발간되는 잡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발간하는 팩트체크가 유일합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또 우리가 이 잡지 발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꼽자면은 우리 후배 언론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대구 경북 언론인상 시상이 있습니다. 보통 특종 기사를 중심으로 시상을 하는데 저희들은 기사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후배 언론인들을 선정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역 언론 발전 포럼이라든지 인문학 포럼이라든지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언론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시민 언론 아카데미를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특히 중점을 두는 것은 저희들 언론인 회관, 언론 회관을 갖는 일입니다. 어느 단체나 그 왕성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 공간인 그 회관들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만은 유독 언론인들은 지금 단독 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물론 각 기관에서 기자실을 만들어서 언론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능의 일부나 또 전부를 우리 언론회관으로 이관을 시키고, 또 언론 관련 단체들, 이런 단체들도 다 모두 여기에 입주하는 그런 언론인 회관을 하나 짓는 게 저희들이 수군입니다.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언론단체와의 교류를 강화하자는 겁니다. 언론단체 기자협회라든지 또는 시민단체 2.28 기념사업회라든지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라든가 이런 단체들, 시민사회단체와도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화해서 같은 공동사업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회원들이 평생을 언론 활동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아주 노련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재능과 역량도 풍부합니다. 자치단체의 그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좀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정 발전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사회 발전이라든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는 일에 중점을 좀 두고 싶습니다. 그와 함께 그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우리 그 지역 언론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저희들 촉구를 하고,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페이크 뉴스 같은 건절 대책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들 촉구하는 그런 활동을 벌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우리가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일상이 바뀔 정도의 같은 이런 시기를 맞고 있는데, 시도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지역 간 상호 협력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양 시장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 뒤 협력 체계를 강화하자며, 서울에는 관광, 귀농, 귀촌 등 15개의 프로젝트를, 부산에는 영남권 거대 경제망 구축 등을 제안했습니다. 안동시 송천동과 임하면 신덕리를 연결하는 다리인 포진 1교가 전면 통제됩니다. 안동시는 포진 1교 보수 보강 공사를 위해 4월 11일 오전 9시부터 4월 25일 오후 6시까지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에 준공된 포진 1교는 도로 포장 상태가 불량하고 교량 하부에 균열이 잦았습니다. 영주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임기 여성 등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영주시는 기존 임산부에게만 제공하던 엽산과 철분제를 올해부턴 가임기 여성으로까지 확대해 최대 3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또 아기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가 영주에 거주할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산모 1인당 건강관리비 100만 원을 지급하고, 출생 장려금도 셋째 아이 기준으로 최대 1,8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가족 관광지로 유명한 제주 조각공원의 작품을 경주 보문관광단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 7일 제주 조각공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5년간 제주 조각공원 조각품을 보문단지에 무상으로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작품이 전시되면 관광객들은 보문단지 호반 산책로 주변에서 다양한 조각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QR코드 인증으로 제주 조각공원 입장 할인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